지난 시간에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자라고 하는 학문이 소프트웨어 공학이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에는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공학의 3R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역공학이라는 게 있었고, 역공학, 그 다음에 재공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재사용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역공학 같은 경우에는 얘는 소스코드를 보고 역으로 문서를 산출해내는 과정을 보고 역공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재공학 같은 경우에는 역공학을 포함하고 있고, 유지보수의 생산성으로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게 재공학. 그리고 재공학의 절차 있었잖아요. 처음에 뭐를 해야 돼요? 뭐가 있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재구성해줘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꿔줘야 되는 거고, 재구성이 끝났으면 문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역공학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이관시켜야 되니까 이관, 마이그레이션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재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잘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재사용하는 거를 재사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사용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함수라든지 객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그 프로그램 자체,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를 아예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합성 중심이라는 거하고 생성 중심이라는 게 있었는데, 합성 중심 같은 경우에는 껴 맞춰가지고 만드는 거, 그리고 생성 중심 같은 경우에는 추상화를 이용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체적인 개발 절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뭐를 하는 거죠? 처음에 계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하는, 자, 요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계획 단계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서 비용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게 되는 거고, 분석하고 설계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분석 좀 나누게 되면은, 분석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해가지고 요구사항 그 분석 명세서, 그러니까 요구사항 명세서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 분석서를 바탕으로, 그런 요구사항 명세서를 바탕으로 실제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DFD, 가장 기본적인 게 DFD라고 그랬죠. 구조적 방법론에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고, 여기는 데이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DD, 데이터 딕셔너리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이제 미니 스펙이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소단위 명세서.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 빠뜨렸는데, 이제 요걸 하면서 상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태 전이도라고 하는 ST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뭔가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기 위해서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구현 단계에서는 실제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IDE 도구라든지 아니면 형상관리 도구라든지, 그리고 배포 도구라든지, 배포 도구를 하면서 이제 뭐 DRM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부할 거고, 자,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이런 것도 있었고, 뭐 협업관리 도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구현했으니까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는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단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트를 하고, 인수 테스트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 단통심. 자, 그리고 유지보수 단계 넘어가게 되면은 얘는 이제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면서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다. 유지보수에는 수정보수라는 게 있고, 향상보수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적응보수라고 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예방보수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수정보수 같은 경우에는 수정하는 거, 오류난 거, 자, 향상보수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적응보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드웨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적응하는 그런 유지보수가 되는 거고, 예방보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뭔가 선제적으로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선제적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예방보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절차를 지난 시간에 한번 알아봤어요.